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중요 국가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한국 최초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병훈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의원님 얼굴도 아주 좋으시네요. 분장했어요? 매우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의원님은 정통 행정관료로 시작을 하셔서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또 도에도 근무하시고 그리고 광주시에도 근무하시고 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느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젊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관료가 좋았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돈을 좀 갖다 줘야 공천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야,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관료 해보시고 이제 국회의원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료는 아무래도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관료인데 정치는 새로운 일을 자꾸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그렇다는 점에서 큰 차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일반 주민의 아픔, 민원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은 아주 민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은 좀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21대 국회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국회 하면은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줬는데 지금 21대 국회도 비싼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원구성 때문에 자꾸 약간 좀 늘어졌지만은 저희 당에서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176석이라는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이런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삐끗하면은 민심이 이반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국난을 극복할 것이냐. 여기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이 있고 빨리 예산을 돌려서 서민들 삶 이런 걸 돌봐야 되는데 이 원구성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안 돌아간다? 이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야당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중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텐데 앞으로 해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보면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될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한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국회 법을 지금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의총에서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핵심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상임위 자체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위원장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를 매월 또 매주에 여는 그런 것도 있고 정기국회하고 국정감사를 분리를 하자. 국정감사를 어쨌든 정기국회는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는 그 전에 땡겨서 딱 이 구획을 정해서 하자.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국민청원을 같은 거 내더라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법안을 제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가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상시국회가 있죠. 상시국회죠. 월화수목은 어쨌든 회의를 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지역구 활동을 교대에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 매주 상시국회가 열려야만이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국회 본회의도 매달 정례화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병훈 의원님 중심으로 좀 화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역시 이제 이병훈 의원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보람된 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광주형 일자리. 그게 왜 중요하죠?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노사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정말 힘들게 추진했는데 합의를 보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네.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뭐냐면은 네. 임금을 적정 임금을 가지고 하되 부족한 노사가 상생으로 하고 네. 부족한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보전하는 걸로. 보전하는 거. 어떻게 보전해 주죠?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네. 이 주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이라든가 보육. 이제 보육,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 시설 문화체육 시설. 이런 걸 해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평균 초임을 3,500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균 초임 중에서도 아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는 네.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다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한 4천만 원 선까지 4천만 원 정도는 된다. 실질 네. 임금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 방향. 지금 예를 들면은 노사분규가 없는 노사가 상생하는 네. 그런 기업이 잘 돌아갔을 때는 네. 우리 제조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외국에 갔던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들어준다. 네.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근데 이제 노사민정 4개 대표 분야 대표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노사민정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약서가 체결되기까지는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네. 또 원화청 관계 개선,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투명 경영, 네. 투명 경영을 통해서 노사 간에 서로 화합해서 이 공장을 잘 끌고 가자. 네. 이것이 이제 강론인데 네. 이제 그런 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이렇게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노사 양쪽을 엄청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매우 독특한 소통법이 대중가요를 통한 소통법이라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겁니까? 그건 이제 아주 재미난 일화였어요. 그때 이제 현대 측을 설득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그 삼각관계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삼각관계라는 게 있죠. 이걸 노동계를 따르자니 현대차가 울고 현대차를 따르자니 노동계가 울고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삼각관계라는 것을 그 노래를 보내줬어요. 네네네. 그런데 현대에서 오는 게 네. 땡벌이 온 거야. 네. 땡벌이 뭐예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네. 당신은 철없는 사람. 이게 뭐냐? 이 현대는 투자를 해서 잘 가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취지로 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보냈던 것이 지영선의 가슴앓이라는 노래를 보냈어요. 예. 이 아픈 가슴을,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할 거냐. 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또 재밌게 온 게 그렇죠. 마지막에 뭐가 왔냐? 네. 임재범의 비상이 온 거야. 오. 야,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 해. 네.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요. 네. 양쪽에 그런 노력들을 잘 이렇게 뒷받침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웃고 네. 협상할 때는 네. 인상만 쓰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서로 웃고 네. 재미도 있어야 되고 노동계도 살고 또 사업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고 네. 이 적정한 규모를 도모하자.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정임금, 적정근로, 투명경영, 원하청 보호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게 현실에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가야 할 길 아니냐. 네. 한국 제조업이 살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일자리 창출. 네. 여기에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본인의 전문 분야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관련 저서를 5권이나 썼다고요. 5권 썼어요. 어떤 책들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문화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문화가 밥이다. 네. 그 문화가 돈이다.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아하.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네. 이 문화와 경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인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책에다 많이 담았었죠. 네. 책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든 책 제목이 어떤 겁니까? 문화가 밥이다. 문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하려면은 네. 하드웨어가 중심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인문학과 결합, 인문학과 예술과 네.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인문학예술 테크놀로지. 그걸 네. 우리가 융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협업. 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문화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와 경제를 결합한 그런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문화경제부시장이 생겼고 그 초대 자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였습니다. 네.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직제가.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 쪽의 일,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일, 네. 또 경제에 관한 일들 네. 있고 또 이 문화와 경제를 결합시키는 일들 네. 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했었죠. 네. 그럼 이제 문화경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알기 쉽게? 옛날에는 이제 문화하고 경제가 따로 놀았죠. 네. 왜 이제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서는 문화는 유한 계급의 노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10,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문화가 굉장히 부상을 하는 겁니다. 네. 소득 수준이 10,000불 이상 넘어가면은 네. 삶의 질, 행복, 이게 문화가 100%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화화되고 문화가 경제화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경제가 문화화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생산의 3대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그렇잖아요. 네. 지금 토지 없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노동 없이도 소규모 인력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스토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문화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안 들어가 보는 그 어떤 공산품도 안 팔리는 것이죠. 네. 그러잖아요. 물건이 과잉 생산 체제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네. 그래서 경제가 문화화되는 것이죠. 네. 또 반면에 문화가 경제화되는 것은 뭐냐? 문화 콘텐츠 사업 것이죠. 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아,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 매출과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경제화되고 경제가 문화화된다. 네. 그래서 문화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서 만들 거냐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이 문화 경제 개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접속시키는 그런 부분에 앞장을 서고 계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추진하고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갈 거냐. 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큰 두 축을 잡았어요. 네. 하나는 이제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은 이제 친환경적인 뭐 네. 에너지고 뭐 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산업을 키워서 고용을 창출하자. 네. 경제를 키우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4차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여기 하나를 더 추가로 더 띄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바로 문화 뉴딜입니다. 네. 그럼 문화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뭐 강론이 있는 거예요? 문화 뉴딜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예컨대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그 수출액이 전체에서 한 110조 정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문화 콘텐츠 생산력이 110조가 넘어요. 네. 이게 굉장한 국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영화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한류가 커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보세요. 도로 하나를 놓든지 가로등 하나를 놓더라도 문화적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고 그래서 관광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풍부해지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상위 개념에다가 문화 뉴딜을 해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해서 집어넣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뉴딜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문화 뉴딜은 정말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다가 역점을 두자. 네. 그런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국민을 돌보는 데 맞춰야만이 그것이 바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국가적인 현안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이들 진짜 힘들기는 힘든데 이 힘든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지금 공시생만 해도 그 좁은 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네. 있습니까? 네. 일자리가 없어서. 네. 공무원을 많이 지망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왜냐? 사회가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네. 이 시스템을 정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가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네. 회사에서 일하는데 너무 격차가 있고 이런 사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축은 뭐냐? 그 취업도 비정규직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은 길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이 네. 우리의 숙제이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저런 위험 기업까지도 나왔겠느냐.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저 인천광 문제가 본질을 저도 열심히 봐봤는데 네.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갖겠느냐. 그래서 정치인이 할 몫이 진짜 많다. 노력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 이병훈 국회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이제 초선 의원 배지를 달고 실제로는 뭐 중진의 역량을 갖추셨지만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모든 초점은 서민과 청년에다가 맞추고 갈 겁니다. 서민과 청년. 예. 이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네. 아까 공감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끊임없이 공감하면서 그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률안도 만들 것이고 네. 또 정책도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다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오늘 귀한 대담을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이병훈 의원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차별 없는 세상. 이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대요. 자존심 있잖아. 네. 자,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 정말 네. 그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된 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상대방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면은 네. 민원이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한 겁니다. 네. 왜냐? 자존심, 네. 배려. 네. 자존심과 배려를 하는 그런 사회. 네.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문제가 아니야. 네.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항시 대접받을 수 있는 공평한 사회. 네.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공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병훈 광주 동구 남구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의 인생 성공 스토리 또 그리고 문화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시고 지금은 문화 뉴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광주 동구 남구의 이병훈 의원님을 모시고 그가 꿈꾸는 세상과 그의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파워피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